이번에는 다리의 림프의 흐름, 표면에 있는 표층 림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리 쪽에 있는 주로 많이 모여있는 림프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는데요. 국소 림프절로는 이제 무릎 뒤쪽에 있는 오금 림프절, 오금 림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다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쪽에서 그 많은 양을 흡수하는 그 삿 림프절, 사타구니죠, 사타구니. 사타구니 있는 산 림프절, 이렇게 두 개의 림프절 다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금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보면 삿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두 개의 림프절 다발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림프절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이제 림프관 다발들이 팔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은 이제, 대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다리 위쪽, 무릎 위쪽부터 보게 되면은, 무릎 위쪽이 팔처럼, 여기 보면 뒤 가쪽 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 안쪽,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 안쪽 다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허벅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허벅지 무릎이고 허벅지를만 놓고 봤었을 때 요 바깥쪽 부분, 요 바깥쪽 부분은 뒤 가쪽 다발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 정중앙 빼놓고 요 안쪽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은 뒤 안쪽 다발이에요. 왜 자꾸 이제 바깥쪽 다발, 안쪽 다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가 붙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뒤쪽 면에서 봤었을 때 여기에서 봤었을 때 무릎 뒤를 정중앙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 바깥쪽 부분은 바깥 다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쪽 부분은 안쪽 다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 면까지도 이렇게 영역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쪽이지만 뒤쪽, 그 뒤 안쪽 다발, 그 다음에 바깥쪽이지만 뒤쪽도 있기 때문에 뒤 가쪽 다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 가쪽 다발과 뒤 안쪽 다발이 일단 안쪽과 바깥쪽에서 큰 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위쪽에서 봤을 때 정중앙도 이렇게 있는데 팔 같은 경우에는 정중 다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다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복 안쪽 다발이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안쪽 다발이긴 한데 정중앙 다발이긴 한데 이 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제 상지하고는 다르게 복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상지 같은 경우에는 노뼈, 좌뼈, 정중 이렇게 세 개를 나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다리 전면, 다리 앞면 그리고 다리 뒷면 대부분 다리 뒷면 요 색깔로 칠해진 건 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리는 앞쪽에서 그게 이제 저기, 왼쪽이거든요. 복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앞면과 뒤쪽 요 많은 영역들이 결국 같은 번들로 작용이 되어져서 한쪽 영역으로 작용이 되어져서 요 가운데에 있는 림프절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이 허벅지 정중앙 이 안쪽하고 그다음에 다리의 무릎 아래쪽에 하태 쪽 앞쪽 뒤쪽 이렇게 넓은 영역이 복 안쪽 다발로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소의 림프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해서 색깔이 좀 원래 좀 선명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해당되는 영역, 여기 지금 여기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발바닥 뒤쪽에 발바닥, 발바닥 발바닥의 측면 쪽, 발바닥과 약간 발바닥의 측면 뒤쪽이죠. 뒤쪽 쪽에. 그 다음에 종아리 쪽, 여기 종아리 쪽. 그 다음에 이제 요 종아리 쪽에 해당되는 곳은 이렇게 림프 흐름이 따로 이 스라브에 있는 스라 림프절, 오금 림프절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 다시요. 발바닥 쪽 부분하고 발의 측면 쪽, 외측면 쪽 일부가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오금 림프절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시 이것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금 쪽에 있는 림프절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 나눠진다 해서 이것을 예, 뒤 외층 쪽에 있다고 해서 뒤 가쪽 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 아래쪽에서. 근데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발바닥 쪽하고 발의 외측면 쪽하고 종아리 쪽은 따로
림프의 흐름이 오금 쪽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아까 그 복 안쪽 다발이라고 하는 벤트로미디얼 번들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영역이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다 넓은 영역인데 예, 무릎이 이렇게 높고 기둥을 놓고 왔었을 때 이렇게 해서 요 다발들은 한꺼번에 이제 뒤쪽 종아리 쪽도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타구니 안쪽 정중앙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져서 서해부 쪽 삿 림프절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삿 림프절 정중앙 쪽에 있는 삿 림프절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위쪽에서 이제 바깥쪽과 안쪽, 뒤가 쪽과 뒤 안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 살인데 삿을 갖다가 삿 부분이 이렇게 되게 넓어요. 그래서 삿이 바깥쪽, 정중앙 쪽, 그다음에 안쪽이라고 놓고 본다면 림프절이 다 여기 다 다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뒤 가축 다발은 이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가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와서 결국은 사타구니 바깥쪽에 있는 림프절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봤었을 때, 예, 뒤가족 다발의 뒤쪽 면에서는 이렇게 앞쪽 면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여기도 보이죠?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앞쪽 면으로 향해서 결국은 사타구니 안쪽에, 삿 안쪽에 있는 림프절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다리 전체는 여기 전체를 갖다 삿 림프절이라고 서해부 림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해부 림프절을 바깥쪽, 정중앙 쪽, 안쪽을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번들에 해당되는 그 흐름을 각각 담당하는 림프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 앞에 복 안쪽 다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바닥 쪽은 아까 오금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발 등 쪽, 그다음에 발의 앞쪽, 아래 다리, 하체 쪽의 앞쪽 부분, 그리고 대퇴의 그 다음에 대퇴의 안쪽 부분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 잘못 썼네. 이게 대퇴의 안쪽 부분으로 쭉 올라가서 그 다음은 이제 서해부 안쪽 가운데 정중앙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각 해당되는 쪽에 안쪽과 가쪽에 림프절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그 팔처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거 참고로 좀 꼭 알면 좋을 내용인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금 쪽으로 이렇게 오금 림프절로 이제 이 발바닥과 종아리 쪽은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오금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이 오금 림프절을 일단은 거쳐서 이 오금 림프절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 바로 그쪽 뒷표면으로 해서 이게 오금이잖아요, 여기가. 오금 림프절에서 표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금 림프절로 따로 온 아이들은, 얘네들은 어디 가냐면, 그 안쪽으로 쑥 깊이 들어가. 이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표면에 있는 림프절의 이야기고요. 그 안쪽으로 이제 오금 림프절은 쑥 다시 해서 림프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대퇴, 여기 넙다리 뼈, 휘머 있죠? 넙다리 뼈 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쪽으로 림프 흐름이 이렇게 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쪽에서 서해부 쪽에 이 림프절이 되게 많이 있는데 표면에 있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면에 있는 림프절들이고요. 서해부 안쪽에도 림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금에 있는 림프절들은 대퇴 뼈를 따라서 쭉 해서 안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신부에 있는 서해부의 신부 서해 림프절 쪽으로 림프절 쪽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위쪽에 있는 삿 림프절과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부분에서 이제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해서 뒤 가쪽과 뒤 안쪽과 뒤 가쪽은 이렇게 해서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다 결국은 이렇게 넙다리뼈 대부분은 어디로 서해부 쪽으로 이렇게 삿 있는 부분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여기 서해부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생식기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병이 있다. 그다음에 수술을 했다. 이제 이러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능이 원활치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서 림프에 어떤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림프에 정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스라브 림프절에서는 원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안쪽으로 해서
심부에 있는 아주 깊이에 있는 서해부 림프절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고 이제 어디로 진행되냐면 이렇게 그 안쪽 부분에 사이아틱 너브라고 하는 좌골신경이라고 하죠. 좌골신경을 타고 가는 림프관이 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좌골신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진행을 하냐면 어, 세크로일리아 천장이죠. 천골과 좌골이 있는 쪽, 그다음에 허리, 룸바, 허리 쪽에 있는 림프절 쪽으로 진행을 해서 그쪽에서 바로 흐름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무릎 뒤, 그러니까 무릎 아래쪽, 하태 쪽에서는 발바닥, 그다음에 발의 외측면, 그리고 종아리 쪽은 이렇게 해서 슬라브 림프절 쪽으로 오금 림프절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오금 림프절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안쪽에서 쑥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이빙해서 심부 림프절 대퇴 골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심부에 있는 그 삿 림프절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정상적인 림프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서해부 쪽에 림프절의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은 결국은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우회도로가 어떤 거냐면 서해부 그 오금 림프절에서 원래 가던 대로 가지 않고 뒤쪽에 이게 사이아틱 너브 좌골신경이 이렇게 뒤쪽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좌골신경이 이렇게 정중앙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좌골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그 림프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얘네들이 그 길을 타고 올라가냐면 천장관절 그리고 그 천장 관절이 있는 쪽, 그 다음에 허리 림프절이 있는 쪽까지 쭉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쪽에서 이제 흡수되는 음, 그 경로로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기전이 우리 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서해부 림프절로 이렇게 다 모이죠. 표면 쪽이든 안쪽이든 모이게 되면 삿 림프절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 삿 림프절에서 안쪽으로 해서 뭐 안쪽에 있는 골반 안쪽에 있는 골반 림프절, 그다음에 골반 림프절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허리 쪽에 가면 허리 림프절, 여기 보면 허리 림프절이 있죠. 이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허리 림프절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미조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지금 얘기하는 여기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간중간에 서해부 림프절을 거치고 삿 림프절을 거치고 그 안에 장골 림프절을 거치고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숏컷이죠. 지름길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서해부 림프절 다 이런 거 거치지 거기가 문제가 되니까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천장관절 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 그다음에 허리 림프절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좋은 길을 이용해서 별 문제 없이 우리 인체를 별 문제 없이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참 다행인 거죠. 그래서 팔도 여기 레이저 캐치먼 에어리라고 하는 여기 팔 가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60%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되게 좋은 시스템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리 쪽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리 쪽의 다리 표면에 있는 림프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